자, 이게 원이에요? 원이 아니에요? 자, 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보입니다. 원이라고 생각하시는 손 한번 들어보시면 한 절반쯤 드신 것 같아요. 자, 원이 아니다. 이게 왜 어떻게 원이야? 울퉁불퉁하고 이걸 바퀴로 따지면 차가 굴러가겠어? 이게 어떻게 원이야? 원이 아니야. 손 들어보세요. 이거 원일 수도 있고 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모서리가 없으니까 원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동그라미가 아니니까 원이 아니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원이라고 부르신 분은 좀 유한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이 정도면 원이라고 내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게 라는 성격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보면 완벽주의자는 아닐 확률이 높죠. 굉장히 성격이 둥글둥글하신 분일 확률이 높아요. 이게 원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은 완벽주의자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모든 것을 굉장히 뭐랄까 면밀하게 살피려고 하는 성격이죠. 사실 저도 이건 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대로 자동차 바퀴 4개를 다 하면 자동차는 안 갈 거니까. 하지만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서는 이건 원입니다. 오케스트라에선 이게 원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특이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오는 사람들의 성격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게 특이한 사람이 오케스트라에 와서 오래 배울 것 같아요? 둥글둥글하고 유한 사람이 여기 와서 오래 배울 것 같아요? 아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 볼까요? 악기를 3년 4년 쭉 배우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취미생활을 똑같은 걸 3년 배운 적 있어요? 이게 내 직업이 아닌데 3년 동안 똑같은 걸 해본 적이 있냐고요. 그분이 정상이냐고. 아니 나는 이제 주위에서 보면 막 살을 쪽 빼는 사람들 있더라고. 그 정말 신기한데 막 헬스장을 2년씩 다녀서 살을 막 쪽 빼더라고.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제가 어릴 때부터 쭉 살이 쪄서 매년 살이 좀 쪄가지고 지금 90kg가 됐는데 이게 정상 아닌가? 아니 어떻게 살을 마음먹고 막 쫙 빼?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죠. 엄청난 정신력이지. 여러분 이건 원입니다. 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조합한 원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서는 이걸 원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오케스트라는 칭찬보다는 욕을 먹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누굴 칭찬할 때 오래 생각하고 칭찬하죠. 금방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욕을 하거나 흠을 잡는 건 굉장히 금방 판단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는 처음에 1년 동안은 칭찬을 받을 확률보다는 욕을 먹을 확률이 100배는 많습니다. 처음에 칭찬받는 건 언제냐 하면 연주회를 끝나고 나서 칭찬을 받아요. 연주회 하기 전까지는 혼날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진도가 너무 빨라요. 이렇게 빨리 하면 누가 따라가나요? 이렇게 이제 항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담당자의 그런 그 중립적인 태도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나요? 누가 그렇게 빨리 진도를 빼든가요? 아니 지휘자 선생님이 너무 빨라요. 아니 제가 지휘자님한테 뭐라고 하겠습니다. 지휘자님한테 가서 진도가 이렇게 빨라요. 그럼 지휘자님은 지휘자가 여러 가지 이제 질책을 받는 중에 진도에 관련된 것과 음악에 관련된 걸 터치하면 굉장히 발끈할 확률이 높습니다. 모든 음악가들이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실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자기 음악과 톤에 대해서 논하면 발끈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음악가의 생리인데 어쨌거나 이제 지휘자가 그렇게 말하면 아니 제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수업하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그 진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면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담당자가 또 화가 나죠. 아니 내가 담당자인데 좀 이렇게 조언을 좀 당신을 위해서 해주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지 이걸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나? 그럼 이제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언쟁을 하다가 단원한테 다시 가요. 내가 지휘자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뜻이 있어서 그렇대. 그러니까 단원님이 좀 참으셔. 그렇게 말하면 단원이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 단원이 이런 의견을 냈는데 지휘자가 그런 것도 억셉 안 해주고 무슨 지휘자 이렇게 고리타분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거 얻는 게 뭔가요? 이렇게 해서 이 얘기를 서로에게 전해서 얻는 게 뭐죠? 어떤 걸 얻고 어떤 걸 잃었죠? 얻은 건 없고 잃은 것만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얻은 건 없고 잃은 것만 있어요.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진도가 왜 이렇게 빨라 하지만 실력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열 손가락이 똑같지 않잖아요. 여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수많은 담당자님도 제가 모아서 플룻을 가리키면, 저 플룻 전공이니까 플룻을 가리키면 이게 자루젠들 똑같이 늘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은 좀 빠르고 어떤 분은 느려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처음에 빠르고 나중에 느리고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느리고 나중에 빠르다고. 이게 사람마다 전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수업을 해도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진도가 빨라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진도가 왜 이렇게 느려요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 좀 이따 또 진도가 왜 이렇게 느리냐고 항의하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그럼 또 그거를 지휘자한테 전해, 아니면 뭐 선생님한테 전해. 플리 선생님 왜 이렇게 진도가 느려요? 이 사람은 좀 더 배우고 싶다는데 좀 다른 악보를 줘가면서 좀 진도를 좀 빨리 땡길 수 없나요? 그럼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아이고 제가 잘못 가르쳤네요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분이 지금 기초가 안 돼 있는데 그렇게 진도를 빼면 기초가 탄탄하지 못해서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느리더라도 기초를 잡는 게 말해요. 맞아요. 뭐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죠. 나올 수 있는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담당자가 그걸 들었어요. 그럼 이제 단원한테 또 전해요. 아, 내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상의를 해보니까 처음에 그 기초를 잡는 게 맞대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는 것보다는 처음에 좀 지루하더라도 기초를 좀 오래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단원님이 아 그게 맞네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의 대부분은, 아니 내가 좀 이게 흥미 위주로 하는 건데 재밌으라고 하는 건데 맨날 투투투만 하고 있고 내가 무슨 뭐 투하려고 왔나, 하루 종일 이렇게 소리 연습만 하면 도대체 음악은 언제 하고, 나는 아빠의 청춘 불고 싶은데 언제 불고 있나, 나는 그 찬송가는 언제 부나, 저들밖에 핀 백합 같은 언제 보나 이 백합 다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적어도 표현은 안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 과정에서 얻는 게 뭐예요? 도대체 뭘 얻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모든 담당자님은 다 정확하게 원이어야 원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때 가장 쉽고 가장 현명한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장님 진도가 너무 빨라. 이거 내가 실력이 도대체 못 따라가겠어요. 저 지휘자님은 우리를 프로라고 생각하나 봐. 저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담당자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무조건 아 그러셨군요만 계속 반복하면 이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된다니까요. 아 그러셨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진도 너무 빠르죠. 제 생각에도 진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지휘자님한테 그 얘기를 좀 전할게요. 좀 뭐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도 양심 있게 아이 너무 뭐라고 하진 않아. 이게 내 생각이니까 다른 사람은 또 안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살짝 귀뜸해 주세요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제 그러지 않아도 이제 지휘자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 자, 잘 들어보세요. 이거 제가 쓰는 정말 키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지휘자한테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지휘자님. 아니 지휘자님 지휘가 좋다고 단원들이 칭찬을 꼭 전해주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단원들이 너무 재밌대요 요즘에 수업. 그럼 지휘자가 일단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연다고요. 아 제가 뭐 한 게 뭐 있나요. 그냥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네. 우리 정말 지휘자님 너무 힘드실까봐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진도 이렇게 빨리 나가는 것도 좋지만 지휘자님 쉬엄쉬엄해요. 그리고 다들 이렇게 뭐 이렇게 즐겁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쉬엄쉬엄 너무 열심히 해. 우리 정말 좀 즐겁게 수업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말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지휘자가 진도를 조금 늦게 나가도 되겠네라는 마음을 갖겠죠. 그럼 이분은 그 말이 억셉된 걸로 느껴져요. 가장 쉬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지금 모든 클레임의 모든 항의의 중심은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라고요. 지금 당장 무 자르듯이 반으로 딱 잘라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끄는 것이 답이에요. 지휘자님한테는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랬군요. 아 우리가 한번 노력해보고 연구해보겠습니다. 단원에게도 아 그랬군요. 아 정말 그건 힘들었겠네. 우리 정말 조금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그게 해결 방법이라고. 진도가 너무 느려요 하는 사람의 해결 방법도 똑같아요. 진도가 너무 느려요 하면 아니 네가 진도가 느리다 그러면 어떡해. 또 어떤 사람은 빠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느리다 그러고
중간에서 죽겠네,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도가 너무 느리죠. 맞아요. 저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진도가 너무 느려서 좀 빡빡빡 나가야지, 이게 너무 이렇게 뭐 이렇게 너무 늦게 나가는 것 같아요. 진도가 좀 더 빨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이거 우리가 지금 방법을 논하고 있으니까 지휘자님과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가서, 아이고 요즘에 너무 사람들이 재밌다고 곡을 좀 여러 곡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지휘자님이 힘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여러 곡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 표현하면 돼요. 항의를 전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항의는 시간이 가면 해결될 항의거든. 이 모든 항의는 들어주는 거에서 끝나요. 그 자매님들이 군대 얘기 싫어하시는데 제가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진짜 10초만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변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이고 이게 강의인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뭐 어차피 우리는 친해져야 되니까 뭐 잠깐 얘기하면, 변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의무실을 갔어요. 그래서 변비예요라고 이제 제가 약을 탔네. 근데 내 뒤에 있는 애는 설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똑같이 약을 탔네. 나중에 방에 들어와가지고 약을 보니까 똑같아. 내 변비약하고 제 설사약하고 똑같다고. 빨간 거 2개, 흰 거 하나. 개수만 달라. 걔는 뭐 빨간 거 1개, 흰 거 2개. 막 요러고 모양과 써있는 글자가 똑같아. 그래가지고 야, 너랑 나랑 증상이 반대인데 어떻게 글씨가 똑같지? 똑같은 약이지? 모르겠다, 그냥 먹어보자 했는데 되게 신기한 거 둘 다 났어. 이 나중에 지금도 아이러니한데, 지금 생각해보면 훈련소에서 정말 그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난 것 같아요. 내가 먹었다는 위안인 것 같아. 그 나중에 혹시 뭐 초콜릿 아닌가 싶어. 그 약도 아닌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어쨌거나 저는 군대에서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이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정원을 갖다 대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에서 90% 이상의 문제가 해결돼. 그러니까 그거가 키포인트니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이거 제일 중요한 이제 강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머릿속에는, 뇌 속에는 굉장히 많은 뉴런들이 존재합니다. 자, 뉴런은 아주 작은 전기 자극에 의해서 반응합니다. 이 뉴런들은, 뇌에서부터 출발한 뉴런은 모든 신체 조직과 연결되어 있고, 뇌에서 뉴런이 오른쪽 발의 새끼발가락을 움직여라고 지시를 내리면 이 뉴런이 조직을 쫙 타고 오른쪽에 있는 근육을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뉴런이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 중에 하나는 도파민이라는 세포인데, 그 도파민의 양에 따라서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흥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많은 선물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뇌 속에 도파민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도파민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뇌의 도파민의 양과 예측 단서의 관계성을 설명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계성이고, 저희 회사를 매출액 200억이 넘는 굉장히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만들어준 이유가 이 뇌구조에 있습니다. 제가 뇌과학을 연구하다가 알게 됐는데, 이 내용 때문에 우리 회사는 굉장히 많이 성장했고, 그리고 또 많은 단체와 또 교회와 지자체의 오케스트라를 도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집중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케스트라를 안 하시는 교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교회 운영과 그리고 또 전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집사람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측 단서가 없이 보상 제시할 때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집사람에게 예를 들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보통 새벽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이거 녹화하는 시간도 오전 4시 42분이거든요. 보통 3시면 일어납니다. 새벽 3시면 일어나서 4시 정도면 업무를 시작할 준비를 하죠. 그리고 9시쯤 되면 하루 일할 것을 다 끝냅니다. 그리고 9시부터 이제 직원들하고 있었던 일들을 다 정리하고 관계자 거래처들을 만나고 저녁 6시면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늦어도 7시에서 8시 사이엔 잡니다. 그 생활을 좀 반복하고 있는데, 아주 특이한 경우를 빼고는 이 예측 단서와 보상 제시가 그런 영향을 미쳐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
집사람에게 잘해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남들이 다 하는 설거지도 잘 해본 적도 없고, 집안일을 잘 못 도와줍니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아침을 잘 못 먹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주말에 일어났어요. 주말에 이제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자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너무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주말이지만 내가 집사람을 위해서 설거지를 좀 해줘야겠다. 또 설거지 하러 또 싱크대에 갔더니 설거지가 한가득 있어.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설거지를 오늘 좀 깨끗하게 해줘야지. 이러고 설거지를 다 했어요. 9시쯤 주말에 집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설거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어났겠죠. 그리고 설거지를 하러 싱크대에 갔습니다. 깨끗해진 설거지 상황을 보고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거 설거지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전 무심한 듯 이렇게 말하죠. 아니, 자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그냥 내가 했어. 이때 집사람의 뇌에선 굉장히 많은 도파민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예측 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보상 제시가 있을 때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고민이 또 이렇게 그 싫어함이 한 방에 없어질 수도 있을 만큼의 도파민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예측된 보상으로 다시 말해보는 거예요. 자, 집사람이 평일날 제가 집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생각해보니까 여보가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날 내가 설거지를 할게. 그러면 집사람 반응이 좋아하긴 하지만 엄청난 반응은 없어요. 웬일이야? 진짜 할 거야? 내가 토요일날 설거지를 할 거니까 싱크대에다가 설거지를 다 쌓아놔. 그럼 내가 금요일날 일찍 와서 자고 토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싹 해놓게. 어이구, 웬일이야? 우리 남편 최고네 정도는 나오지만 1번처럼 우와 정말 너무 고맙다 생각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자, 예측 단서로 지금 미리 줬습니다. 그리고 당일이 됐어요. 토요일날 설거지를 내가 다 약속과 동일하게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집사람이 토요일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무슨 생각을 뇌에선 하냐면, 오늘 남편이 설거지 한다고 했지? 이놈이 잘했나 한번 봐야겠다. 당일날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굉장히 이상하죠? 그리고 설거지를 한 싱크대로 갑니다. 그리고 그릇을 한번 이렇게 만져. 마다닥. 이럴 줄 알았어. 그대로 있네 비누가.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말지. 뭐 요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편 입장에서는 이게 보상 제시를 해줬을 때 얼마나 기뻐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딱 보면 토요일날 엄청 와 너 진짜 잘했다. 와 우리 남편 최고. 이런 걸 예상하잖아요. 남편도 해줬으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런데 예측 단서를 미리 주면 보상 시점과 이 행위를 한 사람이 그 느끼는 그런 도파민의 양이 다르다는 거지. 문제는 왜냐하면 예측 단서를 줬을 때 이미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즐거움을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보상 제시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 모니터 뒤를 보세요. 보상 제시가 진짜 이루어지는 순간에는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아요. 근데 보상을 해준 사람 입장에서는 이때 도파민이 분비돼야 되는 거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은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해줬으면 그 지나가는 말에도 고맙다고 해야지. 거기 비누 얘기를 하면 어떡해? 이렇게 남편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부인이 그래 고맙다 고마워. 다음부터 그런데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마. 뭐 이러겠죠. 그러면은 다음부터 또 이거 설거지를 하고 싶냐고. 그죠? 이게 싸움의 원동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측 단서와 보상 제시가 안 맞았을 때 선을 베푼 게 악이 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이상한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것만 해도 다행이야. 그 다음 일은 뭐냐면요. 예측 단서가 누락된 보상이에요. 자, 경우의 수는 같아요. 벌써 웃는 분 계시는데 다 보여요. 웃는 분 계세요. 이 머리가 빠르신 분이야. 자, 먼저 예측 단서를 줬어. 내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설거지 해줄게.
설거지 다 갖다 넣어. 싱크대에다 싹 넣어. 그리고 우리 남편 최고야. 이미 살짝 보상 제시가 왔어. 자, 그런데 이제 내가 까먹고 못했네. 토요일날 주말에 못했어, 설거지를. 그럼 이제 부인 입장에서 머릿속에서 어떨 것 같아? 딱 일어났네. 이제 딱 일어나서 이놈이 설거지 잘했나, 비누가 있나 없나 한번 보자. 그리고 싱크대에 갔는데 싱크대에 설거지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예측 단서를 주지 않는 게 난 거예요. 오히려 저 보상 제시 보상 없잖아요. 그러면 평형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밑으로 푹 꺼진단 말이에요. 안 하니만 못한 행동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다음 주에 꼭 해줄게 하면 그걸 믿겠냐고. 안 믿지. 자, 이 세 가지의 원칙을 이제 오케스트라에 도입돼서 설명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단원에게 좋은 말을 해줄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칭찬을 해줄 게 있거나 악기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싶거나 뭔 선물을 해주고 싶으면 그 얘기를 하면 안 돼.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측 단서를 주지 않는 거예요. 예측 단서를 주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상담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당신이 이거 하면 이게 좋아질 거야 라는 말을 최대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보상 제시가 있을 때 감사함을 느껴요. 잘못하면 감사함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예측 단서를 주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이 입단하시면 정말 즐거울 거고요. 행복할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조금 지나면 악기도 정말 좋은 걸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케스트라가 당신을 위해서 엄청난 많은 것을 베풀 겁니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순간 이제부터 망하는 길만 있는 겁니다. 제가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이 많은 오케스트라가 잘 유지되는, 또 유지되는 확률이 높은, 잘 안 되는 데도 있으니까 확률이 높은 가장 큰 요인은 예측 단서를 최대한 주지 않는 겁니다. 선물을 교회에게 드리려고 기획을 하잖아요. 그럼 최대한 말 안 하다가 선물을 진짜 줄 수 있는 게 확실해지고 정말 줄 수 있다라는 게 더 확실해지면 최대한 주는 날 가깝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얘기 안 하고 드릴 때도 많고. 왜 그런지 아시나요? 예측 단서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단원에게 열심히 배우면 좋은 악기로 바꿔준다는 업그레이드 악기를 얘기를 해본다 칩시다. 악기를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건 아직 그 날이 오지 않았죠. 오지 않은 상태로 예측 단서를 주면 2번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살짝 좋다고요. 살짝. 아, 그래, 교회니까 뭐 그런 걸 주나 보다, 참 좋은 교회네, 살짝. 그런데 막상 그 일이 이루어지면, 보상이 제시되면, 악기를 바꿔주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심지어는 뭐 즐거운 일이 생기거나 선물을 주거나 뭐 식사를 제공하거나 기타 등등의 보상이 제시하면 절대 감사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함을 전달한 사람이 오히려 상처를 받아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상처를 받는다고. 악기를 업그레이드 해주면 단원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있고요. 했네, 업그레이드 해줬네, 근데 생각보다 안 좋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전적으로 예측 단서의 문제예요. 그걸 말하지 말라고 제가 교육 때 이렇게 누누이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말한 거지 다. 그러면 보상 제시가 이루어져도 하나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 정말 많은데 말 안 하잖아요. 말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 대답 빨리 안 하시면 주는 걸 뺏는다고 말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하면요, 예측 단서를 거꾸로 이용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예측 단서를 말하시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우리 교육을 통해서 단원에게 이거 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선물도 단원에게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악기도 줄 수 있고 악기를 빌려줄 수 있는데 심지어는 악기를 그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도 있고 막 좋은 악기로 바꿔줄 수도 있고, 이걸 다 말해야겠다. 이거 절대 말하면 안 돼.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이거 교육하는 시점이 일단 단원들이 들어오기 전 시점이잖아요. 외부 단원이 들어오기 전 시점이니까 교인들에게 말했으면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야 보상 제시가 있을 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악기를 업그레이드 해준다는 얘기를 미리 해요. 뭐 새 악기를 준다, 정말 좋은 악기를 준다, 빌려주지만 너무 좋은 악기를 줘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자기 기대와 다르잖아요. 욕 먹는다고. 악기를 빌려주고도 욕 먹는다고요. 빌려주고도 욕을 먹어요. 수업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1년이
48회예요. 그런데 1년은 52주죠. 그래서 선생님은 1년에 4번 쉴 수 있습니다. 쉴 수 있어요. 수업이 오버되니까. 자, 그런데 선생님이 4번 쉬는 것은 단원이 생각하기에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죠? 어쨌거나 선생님이 쉬고 우리는 그날 연습을 하고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예측 단서를 미리, 이건 좀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거꾸로 이용하는 거예요. 예측 단서를 미리 주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제일 안 좋은 경우 선생님은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여러분을 가르칠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예측 단서에 그래 선생님 안 빠지는구나. 그게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빠졌어. 그러면 3번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안 좋은 느낌이 많이 생기는 거라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1년에 4번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만약에 빠지셔도 저희가 연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단원이 동호회처럼 힘을 모아서 열심히 연습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1년에 4번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면 진짜 선생님이 빠지잖아요? 그럼 보상 제시가 없는 것처럼 단원들은 아무 느낌도 없게 그냥 넘어갈 겁니다. 맞아. 그렇게 얘기했지? 통과. 오히려 선생님이 1년 중에 4번을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감사한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선생님이 1년 중에 2번을 빠졌어요? 그러면 오히려 감사하게 느낌을 받을 거라고. 다른 오케스트라는 다 4번 빠졌는데 우리는 2번밖에 안 빠졌으니까 수업을 2번 더 받았네? 너무 감사해. 이런 느낌을 받게 될 거란 얘기죠. 어떤 교회는 선생님이 2번 빠지고 욕을 먹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오케스트라는 2번을 빠지고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저한테 전화가 와요. 어떤 담당자는 서대표, 서단장 때문에 나 굉장히 곤란했어. 왜요? 선생님이 이번 연도에 2번이나 빠져가지고 단원들이 아주 항의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이런 교회가 있고요. 서단장 너무 고마워. 왜요? 원래 선생님이 4번 빠질 수 있는 거잖아. 네. 우리 교회는 2번밖에 안 빠졌어. 그거 선생님이 이거 그냥 무료로 해준 거나 다름없잖아. 너무 고마워. 이게 지금 2개가 같은 경우입니다. 굉장히 상황이 다르죠?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는 단원에게 미리 먼저 하시고 좋은 얘기는 최대한 아껴뒀다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소비자 마인드 교육의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이 만약에 단원에게 생일 선물을 주고 싶나요? 그럼 입단하는 단원에게 생일 선물 줄게요 라고 미리 말해주세요. 말해보세요. 그러면 생일날 선물 받고 좋아하나? 아마 이럴걸? 생일 선물 뭐 주나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일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생일 선물 받았잖아. 이럴 줄 알았어. 5,000원짜리 정도 줄 줄 알았어. 나는 정말 아이고 교회에서 주는 선물이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정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잖아요. 그 미리 예측 단서를 주면 아이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단원에게 그런 선물 얘기 안 해요. 근데 생일날 정말 조그만 손편지를 써서 아무리 작은 선물이어도 주잖아요.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제가 지금 제 인생의 핵심인 이론이고, 제가 가장 그동안 20년 동안 한 가지만 뭘 발견했냐라고 물으면 전 이걸 발견했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중요한 저의 이론인데, 이 예측 단서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이론은 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다는 말을 미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밌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사실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우리 교육받은 것 중에 잘못된 교육이 크게 3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교육은 손 들고 길을 건너라 라고 교육받은 거래요. 두 번째 교육은 밥상머리 앞에서 말대꾸하지 마라. 이게 두 번째 외국에서 보는 잘못된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손 들고 건너라는 왜 그러냐면, 이게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꼬마 아이들이 막 아무데나 손만 들면 다 건너도 되는지 착각한대요. 그래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이게 손 들고 길을 건너라고 하는 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외국에선 판단하더라고요. 두 번째, 밥상머리 앞에서 말대꾸하지 마라. 어릴 때 말대꾸는 뇌 발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대꾸는 뭐냐면 상대편의 말을 내가 이해하고 그 이해한 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능력인데 엄청난 뇌 구조가 필요합니다. 웬만하면 말대꾸 못합니다. 웬만히 머리 좋아서는. 말대꾸를 한다는 자체는, 그 말대꾸를 해서 상대편이 화났다는 얘기는 그 말이 적시적소에 맞았다는 얘기예요. 어린이 밥상머리 앞에서 말대꾸 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잘못된 것 중에 하나고, 마지막은 이것 때문에 웃으려고 얘기한 건데, 마지막은 코딱지 파지 마라. 비스친커 박사라고 굉장히 유명한 박사가 있습니다. 비스친커 박사는 손가락으로 코를 파면 코 속에 청결이 유지되고 코딱지를 먹으면 몸의 면역 체계가 강화된다 라고 연구 발표 논문을 냈습니다. 여러분, 코딱지 먹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어른이 먹으면 안 되지. 그러면 정신병자라고 생각하니까. 어쨌거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우리 상식이 잘못됐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마인드 교육 때 합니다. 크게 보면 오케스트라는 둥글둥글하게 유지하자. 그리고 그 좋은 얘기는 나중에 하고 안 좋은 얘기는 가급적 미리 하자. 그리고 미리 하는 걸 넘어서 대자보를 써서 교회에 붙이자. 태어날 때는 이런 규약이 있습니다. 휴학할 때는 1년에 3개월밖에 안 됩니다. 이런 안 좋은 일들은 미리 규약을 대자보를 크게 써가지고 교회에 공고사항으로 붙여놓자. 그리고 그것보다 더 유하게 관리하면 단원들은 오히려 좋아하게 될 것이다. 우리 그 여러 가지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전 마인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이 마인드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니까요. 단원들이 오케스트라로 이제 전화가 와요. 이제 전화 받는 방법에 대해서 5분 설명하고 끝낼 거예요. 너무 코딱지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제 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래요. 이제 외부에서 전화가 걸려와요. 우리 교회로. 그러면은 되게 당황하겠죠. 당황해. 왜 당황하냐 하면 그분이 우리보다 더 상식이 높아.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런 경우를 봤어요. 어느 교회가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어느 이상한 단원이 있어. 전화를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주면 자꾸 비가 오냐고 물어봐. 우리 설명하는 날 비가 오냐고 물어봐. 이상한 단원이야. 그것도 그 회사로 어느 단원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어느 교회로 상담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자꾸 당일날 비가 안 와요 이러고 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물어본 말은 대답을 안 하고. 이상한 교회예요. 이상한 오케스트라예요. 이런 전화가 양쪽으로 걸려왔어요. 근데 자초지종을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얘기야. 이 단원이 지금 입단하려는 악기는 비올라고 전화를 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 저 비올라 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담당자가 비 안 와요. 그러고 끄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그죠? 이 정도로 우리가 지금 상식이 없다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지금 들어오려는 단원들은 이미 그 악기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해보고 전화를 한다고. 예를 들어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애가 스즈키 4관을 하는데 비브라토 이제 막 시작했는데 그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면 솔로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담당자가 뭐라고 말할 거예요? 비브라토는 뭐고 스즈키는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가 클라리넷 반도린 리드를 쓰고 그 반도린 리드 2호 반을 쓰는데 3호를 쓰면 좀 힘들어해요. 2호 반을 씁니다. 근데 이제 그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다 3호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뭐라 그럴 거예요? 거기다 대고. 그 질문을 여러분이 대답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져요, 우리가. 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고민할 필요 한 개도 없어요. 그 상담 전화가 걸려오면 이렇게 말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그 단원분에게도 이게 더 좋아요.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저희가 오케스트라 정원이 되게 적잖아요. 그리고 악기마다 정원이 12명이라고 치면 보통 이제 평균이 12명 정도예요. 악기마다. 한 반에 6명 정도잖아요. 반반 나누니까. 한 번에 레슨 받는 경우가.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교회 교인이나 먼저 등록한 사람이 한 4명 등록했어. 그럼 이제 한 반으로 보면 자리가 2자리밖에 없잖아요. 단원이 전화가 걸려와. 잘못된 전화는 이런 전화예요. 잘 들어보세요. 따라라랑. 네, 여보세요. 아, 우리 아이가요. 왜냐하면 전화 건 사람이 먼저 말하죠. 우리가 여보세요 하면 저쪽이 먼저 말하잖아요. 우리 아이가요. 지금 바이올린을 2년 배웠는데 그 오케스트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우는 사람만 들어오라고 제가 교육을 했잖아요.
시작은 처음 배우는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담당자가 저희 오케스트라는 처음 배우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못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럼 그분이 아니 그게 무슨 오케스트라예요. 처음 배우는 사람을 데려다 뭔 오케스트라를 해요. 그럼 담당자가 처음 제 이제 교육받은 건 있으니까 처음 배우는 사람이 들어와야 실력이 갖고 그래야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이 진행된대요.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지. 처음 배우는 사람이면 도레미파솔라시도도 모르는 사람을 지금 받겠다는 거예요. 담당자가 예 맞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도 모르는 사람이 일단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럼 광고를 오케스트라라고 하면 안 되지. 이 사람이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네. 그게 어떻게 오케스트라예요. 초보지. 그럼 이제 프로그램이 그냥 레슨이네 레슨. 오케스트라가 아니구만. 담당자가 왜 나한테 그래요. 나도 배운 대로 말하는 건데 나도 잘 몰라요. 난 악기 전공자도 아니고 지금 뭔 소리야. 힘들어 죽겠네. 그럼 빡 끊으면 이게 이게 무슨 대화야 이게. 결국 우리가 진다니까. 어떤 질문을 끝까지 가도 우리가 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 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요 한 단어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애가요 그 전화하는 사람은 까다로운 사람이 많아요. 이제 많이 알수록 좀 까다롭게 질문을 하죠. 우리 애가 베르너를 쓰는데 첼로를 배울 때 베르너로 교재를 쓰나요? 오케스트라 다른 사람들은 실력이 얼마큼돼요? 자 이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교재보다 더 큰 문제는 저희가 이제 전화 오시는 분들을 모두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리가 현재 2자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6명인데 교인이 4명 등록됐으니까 2자리밖에 안 남았잖아요. 2자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입단은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너무 없어서 저희가 지금 상담 먼저 오시는 분부터 상담을 하고 있는데 못 들어올 수 있는 걸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하면 이분이 질문을 딱 내려놓고 일단 오케스트라 얘기를 경청하는 자세로 바뀌어요. 단원 입장에서는 오케스트라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높은 상태로 들어오는 것이 성공 확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분에게 우리가 다 맞춰드릴게요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기대가치가 너무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날카로워집니다. 다 자기 편에 서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실패 확률이 높아집니다. 단원이 적게 들어오더라도 마음이 유하고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자리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인터뷰를 받으시면 본사로 저희가 입단이 가능한지 보고를 올릴 거고요. 그때 입단 허가가 떨어져야 입단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구청이나 학교도 많지만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친절히 몸에 이렇게 배신 분이 굉장히 많죠. 친절히 몸에 배신 분들이 상담이나 설명도 이렇게 너무 고객 위주로 하다 보면 기대가치가 높아져서 실패 확률이 오히려 더 역으로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단원들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리 아이가 여기에 들어와서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과 합쳐서 즐거운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 난 들어오고 싶어. 이런 생각인데 우리가 너무 그분 편에 서서 이야기를 나눠드리면 난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해.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 의견을 내면 이 오케스트라가 산으로 갈 확률이 높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셔야 될 건 단원의 너무 입장에 서서 생각하시기보다는 단원의 이야기를 잘 이렇게 오셔서 이야기 나누도록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우리 매장에 또 교회에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설명을 전화로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인터뷰 날짜를 정하는 게 좋다. 또 마지막 인터뷰는 한꺼번에 여러 명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상담이 정확하지가 않고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한꺼번에 여러 명 하셔도 되는데 또 교인은 여러 명 하셔도 되는데 일반인들은 1대1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상담에 자신이 생기기 전까지. 저는 근데 자신이 생겨도 1대1로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1대1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가장 길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많은 영상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첫 번째는 좋은 얘기는 최대한 나중에 하고 나쁜 얘기는 최대한 먼저 하자. 그리고 그 나쁜 얘기
여기서 나쁜 얘기로 하면 단원 입장에서 조금 껄끄러울 수 있는 거, 퇴원에 관한 거, 휴학에 관한 거, 악기가 새 거가 아니고 중고다라는 거, 그리고 선생님은 1년에 4번 쉴 수 있다는 거, 빨간 날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 요런 것들을 적어서 교회의 공고로 붙여놔야 됩니다. 교회 공고에 붙여놔야 돼. 이게 단원이 보면 안 좋은 얘기인데 이런 생각으로 그걸 감추시면 나중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얘기는 최대한 감추셔야 합니다. 달란트를 주면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얘기도 하지 마시고. 입단할 때 지금 그것 때문에 입단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말해도 늦지 않아요. 악기는 빌려드립니다 정도로 표현해야 되지, 이걸 악기를 꼭 줄게요라고 굳이 말 안 해도 돼요. 빌려줍니다만 해도 없어요, 주위에. 그렇게 빌려주는데도 그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빌려준 악기를 내가 받을 수 있다고? 그 나중에 한 번 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키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지나가다 보면 업그레이드로 더 좋은 악기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것도 말하지 마요. 그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을 주려고 하나요? 그것도 말하지 마요. 진짜 줄 때 또 말하지 마요. 먹으면서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감사한 거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좋은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건요, 오케스트라뿐만 아니고 전 주일학교 운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이들한테 미리 이렇게 다음 주는 뭐가 있을 거고 무슨 선물을 줄 거고 얘들아 기대해, 이 선물이 너네한테 진짜 좋을 거야, 이거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럼 애들 기대치가 하늘 끝까지 올라간다고요. 꼬마 아이들은 상상력이 세서 하늘 끝까지 올라간다고. 그럼 나중에 그거 받으면 다 실망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좋다. 마지막 세 번째, 상담을 할 때에는 그분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자리가 많지 않아요, 와서 인터뷰를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반복하시는 게 핵심이다. 요겁니다. 네,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오케스트라 운영 아주 잘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강의는 8강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